저도 솔직히 승리랑 정준영 억울하다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대한민국 렉하게 끝판왕이 있습니다. 공갈 혐의로 구속이 된 구제혁 씨의 절친인 김세희 씨입니다. 돈을 빌려오라 라는 막무가내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제혁 씨는 절친인 김세희 씨로부터 폭로를 당해 구속까지 당했던 희대의 총극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예비회장한테 좀 뭐 내가 차용증 쓸 테니까 돈 좀 꺼달라고 좀 얘기 좀 해봐요. 내가 진짜 내가 지금 그게 급해서 그래. 아니 난 대표님 그거 무조건 나는 그 매번 광고로만 넣었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광고도 참 좋은데 네. 내 지금 약간 급전이 필요해서 그래. 급전이. 지난해 6월 최고위원 출마에 나선 김세희 씨를 위해 지지 발언까지 해줬던 인물인데, 정말 정의의 편에서, 사실 이거는 뭐 좌랑 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정의의 편에서 싸우고 진실의 편에서 싸우는 우리 너무나 고마운 구제혁 유튜버분도 이렇게 또 자리를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대표님한테 그동안 뭐 소고기도 한 3번 얻어먹었고 예, 킹크랩도 한 2번 정도 얻어먹었습니다. 그런 절친을 이 지지 발언 며칠 뒤에 담궈버린 인물이 바로 김세희 씨입니다. 김세희 씨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김세희 씨는 제게 사이버불링, 괴롭힘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가세연에서 괴롭혀왔던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모, 서장훈, 박송, 유재석, 찌양, 은현장, 한예슬, 김연경, 이준석, 희철, 고인이 된 박지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 이근, 이대호, 류현진, 그리고 이번에는 김수현 씨까지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가세연이라는 사회적 흉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특히나 본인과 함께 방송을 해왔던 절친 김용호 씨와 강용석 씨에 대해서도 인격 모독과 총질을 해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니면 피해자 제보라는 포장으로, 또 아니면 개인적인 원한으로 사람들에 대한 사이버불링에 나섰습니다. 저는 그간의 취재를 통해서 김세희 씨가 괴롭히는 피해자들의 입장에 섰고 김세희 씨에게 단 한 차례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김건모, 박송, 한예슬, 찌양, 은현장 씨를 비롯한 다수의 연예인들이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세희 씨는 지난 5년간이나 저를 괴롭혀왔고, 이번 김세롱 건은 아예 억울한 누명까지 씌우는 셋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세희 씨는 가세연 최전성기이던 3인방 시절 슈퍼챗과 리액션 담당이었습니다. MBC에서 인터뷰를 조작하다 퇴출된 그의 능력이 가장 돋보였던 영역입니다. 하지만 절친들로부터 손절을 당한 뒤 홀로 된 김세희 씨는 이후 더더욱 무자비한 폭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세연과 세이엔터 채널 모두 수익 정지라는 유튜브 초유의 사태의 주인공이었겠습니까? 매번 증거가 있다, 차고 넘친다, 자료가 쏟아진다 라고 확신에 찬 방송을 했지만 결과는 늘 이게 이 영상 때 한 얘기인가?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거지로 지금 뭘 자꾸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참. 자, 또 다음 볼까요? 은근슬쩍, 스리슬쩍, 아님 말고 식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번 저와 싸웠지만 김세희 씨가 제대로 된 팩트를 들고 온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김세희 씨를 리스펙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뻔뻔함입니다. 2019년은 김세론이 20살이며 중앙대를 다녔어요? 김세론 씨가 중앙대를 다녔어요? 진짜 저렇게 뻔뻔하고 지독해야 돈을 벌고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 김세희 씨가 보여줍니다. 정말 사람 새끼 아닙니다. 그렇다면 김세희 씨가 그간 어떤 식으로 사람을 괴롭혀 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괴롭힌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김세희 씨는 스토킹 잠정 조치만 최소 3차례 이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이버 불링과 신변 폭로로 이제는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재판을 앞두고도 지난 5일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이 공익신고자를 언급하며 사이버 불링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뻔뻔함은 있어야 가세연 해먹나 봅니다.
시청자분들은 2019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빅뱅의 승리, 정준영, FT 아일랜드 최종훈 등의 추악한 사생활과 이면이 수면 위로 드러났던 사안입니다. 당시 한 제보자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 덕분에 가수 승리는 징역 1년 6개월, 정준영은 5년, 최종훈은 2년 6개월 등 가해자들의 형량이 도합 17년이 넘게 나왔던 사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들을 신고했습니다. 가수 정준영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제보한 겁니다. 스캔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대한 공익신고를 한 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 공익신고자가 포상금을 받긴 했지만 이 제보로 인해 자신이 진행하는 포렌식 사업까지 접게 됐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성과를 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세희 씨는 이 버닝썬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폐악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세희 씨는 가세연을 통해 특집 방송까지 하면서 이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한편 각종 허위 사실들을 퍼뜨렸습니다. 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나 봐요. 바로 안민석이죠. 안민스톤. 근거는 민주당 의원과 찍은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전현희가 있는 국민권익위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곳이네요. 우리 또 재미난 노래가 좀 하나 작곡된 노래가 있는데 네네. 이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김세희 씨는 이 일로 인해서 고발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갚음하듯이 이 공익신고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해당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이버 불링을 함께 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김세희 씨의 영혼의 파트너인 김소연 변호사와 서사장이라고 불리는 김경민 씨입니다. 이 서사장이라고 불리는 인물은 지난해 11월 MBC 음악중심의 발라드 가수 서윤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김소연 변호사는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퍼뜨리는 것도 모자라서 2023년 6월 23일 공식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고발까지 진행을 합니다. 우리 정준영 씨가 조작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해킹 등의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증거다라며 허위 주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렇게 바보로 보이시는 걸까요? 조작도 해킹도 아닌 적법한 증거라는 게 인정돼 정준영 등의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았던 겁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와 같은 재판이 있을 때마다 증거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본인이 변호를 맡았던 구제혁 씨의 사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한편 증거 조작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했던 구제혁 씨는 기소된 사이버 레카들 가운데 가장 중한 형량을 받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드러났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버닝썬 공익신고자를 상대로 한 이들의 고발은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뤄졌던 걸까요? 당시 김소연 변호사의 고발장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복구 과정에서의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획된 무고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할 것입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원본 파일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강용석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또한 조작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방송, 기업, 기관과 협력업체 관계를 떠나 각종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보이며 버닝썬 사건 및 정준영의 카카오톡 단체방 사건, 연예인 승리의 사건, 한서희와 양현석 사건 등에 등장하는 카카오톡 제보 증거를 조작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가능성이 농후하다. 강한 의심이 든다. 조작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와 같은 망상에 의거한 해당 고발은 과연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너무나 당연하게도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살펴볼 필요조차 없는 사안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들은 매번 디지털 증거가 조작됐다라는 망상과도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그 어떠한 근거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수현 씨의 사안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차고 넘친다 라면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자료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론 씨와 김수현 씨가 성인 이후에 찍은 사진들은 김세희 씨의 조작과 왜곡을 통해서 김세론 씨의 미성년자 시절 찍었던 사진으로 탈바꿈됐습니다. 김세론 씨 얼굴 보면 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저게 미성년자의 얼굴이지 저게 성인의 얼굴입니까? 애기예요, 애기. 이 사진은 2020년 12월 24일 찍힌 사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김세희 씨의 말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게 이 영상 때 한 얘기인가? 결국 검증을 통해 김세희 씨가 주장했던 대본의 시간과 날짜가 허위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특히나 결정적 증거라는 2016년 6월 카톡에 대해서도 제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포렌식 검증을 받은 원본을 공개하라 라고 하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조작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세희, 김소연, 김경빈 등 3인방은 지속적으로 이 공익신고자를 괴롭혔고 결국 김세희와 김소연 변호사는 고발까지 당해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7일 진행되는 재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나란히 출석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우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세희 씨는 그간 김소연 변호사에게 주지 못했던 변호사비도 함께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김소연 변호사의 녹취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승희랑 정주정 억울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 하나도 아닌데 남자들끼리 별 개소리 다 하잖아요, 카톡방에서. 그럼 전 국민 다 뒤져가지고 하지 왜? 단톡방에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님의 주변에는 그런 남자들만 있는가 봅니다. 이들 3인방에 더해 최근 뉴페이스 한 명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연예인 자살예방협회 소장이라는 협회의 장겸 옥바라지닷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유튜버 권영찬 씨입니다. 권영찬 씨 역시 최근 이 버닝썬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수차례에 걸쳐서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이 만류를 하는데도 당당했습니다. 권영찬 교수님, 버닝썬 이요? 권익이 공익신고자? 아니 공익신고자는 맞는데 그게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공익신고자랑 그거 아무 상관없는데요? 시온이님 공익신고자랑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익신고자는 명예훼손하면 고소 안 당하나요? 제 명예를 훼손했는데 강경윤 씨 애기 예쁘던데 누구 닮은 거예요? 강경윤 씨 닮은 거야? 아빠 닮은 거야? 권영찬 씨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잘 소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세론 씨와 관련해서 제게 더러운 누명을 씌운 인물 역시 권영찬 씨와 김세희 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체가 점점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를 통해서 제 무고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물 나는 그들만의 우정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동반 재판행이었습니다. 세희야, 소연아, 혼자가 아니라서 외롭지 않지? 이제 내일인 7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되는 이 재판 결과를 많은 분들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이버 불링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저도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죽어야 끝나나요? 많은 분들께서 알다시피 우리 김세희 씨는 음주운전,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초소 침입죄 등 최소 전과 5범 이상인 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법 위반, 쯔양 피소권, 이근 피소권 그 외 다수의 피해자들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소권 등으로 올해 안에 두 자릿수 전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과연 김세희 씨가 두 자릿수 전과를 다는 게 빠를지 아니면 김수현 씨 사건으로 인해 감방행이 더 빠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김세희 씨 120억 원의 민사까지 덤으로 떠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사람 새끼 아닙니다. 재판을 이틀 남겨두고도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 폭로에 대해 팩트로 반박을 하면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 떠도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에 대한 법적 심판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사회적 규칙과 모두의 약속인 법을 지키면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밝혀집니다.